네, 이번 시간에는 그 어셈블리 명령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입문자에게 있어서 어셈블리 명령어는요, 사실 가장 먼저 느끼는 커다란 벽이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가장 먼저 암 아키텍처를 배울 때 어셈블리 명령어를 처음에 배우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어셈블리 명령어를 다룬 책을 보면요, 어셈블리 프로그래밍이나 혹은 언어 자체를 위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브나 LDR과 같은 명령어에 대한 기계적인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문자분들은 처음에 어셈블리 명령어를 배우시다가 관련된 CPU 아키텍처를 배우시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셈블리 명령어의 문법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그리고 어셈블리 명령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머리에 잘 와닿지도 않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어셈블리 명령어를 처음 배울 때 배운 내용이 정말 머릿속에 잘 남지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제가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서 어셈블리 명령어를 배우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어셈블리 명령어를 잘 배우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어셈블리 명령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요, 어셈블리 명령어는 너무나 간단한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프로시저가 어떤 목적인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셈블리 명령어 하나만 분석하게 되면은 그 어셈블리 명령어 실행하면 이를 통해서 어떤 목적으로 프로시저 루틴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셈블리 명령어 한 줄 한 줄보다는 이 어셈블리 명령어로 구성된 루틴을 같이 봐야 돼요. 지엽적으로 명령어 하나하나 분석하게 되면은 도대체 어떤 동작을 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시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코드는요, 슈도 코드 형식인데 C 언어라든가 C++ 혹은 파이썬과 같은 언어가 랭귀지가 이와 같은 패턴으로 문법이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의 이름은 밥을 먹는 그런 동작하는 함수인데요. 처음에 뭐예요? 반찬을 확인을 하고 반찬이 있으면 이제 반찬을 먹고 물을 마시는, 그러니까 요 정도 스콥의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 언어를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코드를 만약에 구성한다면 뭐 체크, 뭐 반찬, 뭐 이런 함수가 호출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C로 프로그래밍된 코드를 디스어셈블리라고 그러죠. 컴파일러가 컴파일한 어셈블리 명령으로 확인하게 되면은 사실 이와 같은 어셈블리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자, 처음에 반찬을 확인하는 그 동작은요, 어셈블리 명령으로 하나하나 잘게 쪼개다 보면은 식탁을 본다, 반찬 그릇을 본다, 반찬 그릇에 반찬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식탁을 보고 반찬 그릇을 보고 반찬 그릇을 확인하는 이 동작은 반찬을 확인하는 동작을 굉장히 세분화한 동작이죠. 자, 그 다음에 반찬을 확인해요. 반찬을 확인한 다음에는 젓가락을 든 다음에 젓가락으로 반찬 그릇에 젓가락에 두죠. 그리고 반찬을 젓가락으로 집은 다음에 젓가락으로 반찬을 입에 넣죠. 이와 같은 동작을 반찬을 먹는 동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C 언어로 된 코드를 디스어셈블리한 어셈블리 명령으로 보시게 되면은 C 언어로 된 코드 한 줄이 어셈블리 명령어로 두 줄, 심하게는 5줄로 해당 어셈블리 명령어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셈블리 명령어 예시가 오른쪽인데요. 어셈블리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한 그런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각각의 동작 있죠. 이 각각의 동작을 이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전체적인 흐름 있죠. 어셈블리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그 흐름을 파악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어셈블리 명령어를 배우실 때 어셈블리 명령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어셈블리 명령어는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어셈블리 명령어를 가끔 묶어서 어셈블리 루틴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셈블리 루틴이 실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 가지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왼쪽에 있는 함수는 add function이라는 함수인데 C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죠? C로 코딩이 되어 있는데요. 인자로 된 x와 y를 더한 결과를 리턴하는 코드예요. 이와 같은 코드를 디스어셈블리에서, 즉 어셈블리 명령어를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어셈블리 명령어가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어셈블리 명령어를 각각 라인 바이 라인, 한 줄 한 줄씩 해석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어셈블리 명령어의 문법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셈블리 명령어를 배우시는데 굉장히 진도가 더딥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명령어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stp 명령어는 두 개의 레지스터 값을 베이스 레지스터의 기준으로 이만큼 오프셋으로 떨어진 이 메모리 주소에 요 레지스터의 값을 저장하는 명령어예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어셈블리 명령어의 문법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요 어셈블리 명령어 해석해 볼게요. add라는 명령어인데요. add라는 명령어는 OP 코드인데 오른쪽에 W19라는 레지스터가 있죠. W19 레지스터인데 W0와 W1에 있는 값을 더한 결과를 W19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줄을 볼게요. 일곱 번째 줄은 W19 레지스터의 값을 W1 레지스터로 이동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지금 제가 각각의 어셈블리 명령어를 각각 명령어 단위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도대체 이 어셈블리 명령어로 어떤 동작을 처리하고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에 어셈블리 명령어는 이 명령어를 통해서 ARM 아키텍처 내부에서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셈블리 명령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문법을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외에 동작 모드라든가 익셉션 레벨이라든가 익셉션이라든가 그리고 프로시저 코 루틴이라고 그러죠. 함수 호출 루틴과 관련된 그 컨벤션을 이제 AAPCS라고 하거든요. ARM 프로시저 코 루틴을 AAPCS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와 같은 ARM 아키텍처를 이루는 주요 기능이 동작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그 흐름에서 어셈블리 명령어를 같이 분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셈블리 명령어를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그 기본 문법을 익히시는데 매몰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어셈블리 명령어 실행이 되면 이 ARM 아키텍처를 가지고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명령어를 제가 프로시저 코 루틴 관점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 번째 줄 같은 경우는 x19에 x30 레지스터의 값을 요 SPL 레지스터가 지정하고 있는 이 주소에 저장하는 동작이잖아요. 이와 같은 동작을 이제 프로세스의 스택 공간에 요 레지스터 값을 푸시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함수가 호출이 되면 돌아갈 주소를 자신의 스택 주소에 푸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ARM v8 아키텍처에서는 x30 레지스터가 돌아갈 주소를 저장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줄 같은 경우는 W0 레지스터의 값에 W1 레지스터 값을 더한 결과를 W19 레지스터에 저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함수에 전달되는 인자 있죠? 이 인자는 W0나 W1 레지스터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 X는 W0, Y는 W1 레지스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함수에 전달되는 인자 값을 더해서 더한 결과를 W19 레지스터에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는 W는요, ARM v8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범용 레지스터를 표기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ARM v8 아키텍처에서는 범용 레지스터를 X0, X1, X2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 보이는 W라고 표시된 이 레지스터는요,
그러니까 W0는 X0 레지스터에서 0번째에서 31번째 비트에 있는 값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W1 레지스터는 X1 레지스터의 0번째에서 31번째 비트의 값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극단적으로 여러분께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이 레지스터는요. X0, X1이라고 불러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X0, X1 레지스터인데 이 레지스터는 X0는 X1 레지스터의 0번째에서 31번째 값만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명령어가 보이죠? 그 다음에 가장 아랫부분에 LDP, W19, X19, X30 레지스터가 보이는데요. 이 명령어는 스택에 푸시된 이 레지스터의 값이죠. 레지스터의 값을 다시 지정기 레지스터 로딩하는 동작인데 이 동작은 스택에 푸시된 값을 팝하는 동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RET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은 X30 레지스터의 값을 프로그램 카운터에 로딩을 해서 이 함수를 호출하고 복귀할 구수수로 리턴을 하는 동작을 RET 명령어를 수행하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어셈블리 명령어를 분석하실 때요. 명령어의 한 줄 한 줄의 문법을 익히시는데 매몰되시지 마시고 이 각각 어셈블리 명령어를 실행을 되면은 이게 아키텍처적인 관점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러 두세 줄의 어셈블리 명령어를 통해서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파악을 하시면 좀 더 어셈블리 명령어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어셈블리 명령어를 배우실 때 좀 만날 수 있는 걸림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셈블리 명령어가 어렵다 느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